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 국정운영 비전으로 회복, 도약, 포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느덧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과 경제 양쪽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첫 사과를 했는데요. 공급 확대에 요점을 두겠다고 말해 지금까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과는 다른 처방을 예고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에 비해 다소 신중해진 모습이었는데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가 모두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이슈에 대한 발언은 줄었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간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간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1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늘부터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죠. 또 올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안동고용노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이경미 팀장 연결해서 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주요 키워드 경제와 회복이었는데 뭐 사면이나 공수처 이야기 빠졌고요. 이례적으로 야당이나 국회에 대한 언급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서 갈등 요소를 빼며 비갈등 요소에 집중하는 걸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대통령이 볼 때 지금 가장 지금 중요한 사안은 아무래도 이 방역에 집중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한 좀 자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적절한 메시지도 보냈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쳐들 있거든요. 네. 지쳐들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저는 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그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가 이제 우리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도약의 이 가능성을 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뭐 양극화라든가 좀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포용을 하고 연대를 하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건 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그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일단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 환영할 만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뭐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선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도약으로 나아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포용을 해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보인 측면은 참 좋은 측면이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장밋빛 환상만 쏟아내온 좋은 말 대잔치다라면서 혹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문제점 위주로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야당이 좀 평가가 좀 인색한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옆에 나라인 일본하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사실 비슷한 추세를 이렇게 사실 흘러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본은 이렇게 오히려 확산세가 굉장히 그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된 반면에 우리는 좀 그게 어쨌든 간에 위험한 고비는 좀 이제 꺾이는 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인구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한 2배 조금 더 많은데요. 네. 많은데 실제로 그 이 확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본이 4배나 더 많아요. 4배 이상이나요. 네, 뭐 8,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본도 어쨌든 간에 국제 선진국들 사회 속에서는 그래도 뭐 잘 해왔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방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평가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인정할 건 저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이나 주가지수,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이 K 콘텐츠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뭐 누구나 봐도 인정할 만한 거니까요. 예. 긍정적인 저는 측면은 근데 좀 네. 그 부분이 저는 일반 사람들이 좀 못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그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의 위기가 진행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정도 빼놓고는 네. 상당히 제조업의 그 이 위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산업단지 보게 되면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을 이제 다들 피부 느끼실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좀 출구가 좀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콘텐츠라든가 문화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를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그게 민주주의 때문에 그게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을 보고서 상당히 좀 놀랐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우리나라 K-방역의 힘은 사실 그 문화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방역이 성공하려면은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협조가 돼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선진국가들이 굉장히 그 의료기술이 뛰어난 의료기술을 갖고 있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어서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무기력함을 보였던 이유가 그 개인주의 문화에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드러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문화가 저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눈치 문화라고 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눈치 문화가 민주주의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자율성을 좀 국민들이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 원천이 저는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지난 40년간 그러니까 이론의 어떤 민주주의의 이 성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그 선진국가들한테 매력을 그 발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게 되면 이번에 K-방역과 더불어 가지고 이 문화 쪽이잖아요. BTS라든가 그다음에 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심지어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쪽이 가고 있는데 결국 사람에 대한 이제니까는 그 매력 이게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정확하게 잘 본 것 같다라는 평가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신년사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되고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또 2차 지원금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쓸데없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상식적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코로나19 재난의 상징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다 보면은 소비 활동이 위축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영업도 제한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제 연결망이 이제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가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이 타격을 보게 되면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할 때가 이제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도 어쨌든 간에 타격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력을 감축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축이라는 게 되게 정규직 일자리는 감축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해고하기 힘드니까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임시직, 일용직 이런 일자리들이 지금 이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자영업자가 타격을 본다고 할 때, 그래서 자영업자 타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측면인데,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같은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비용 측면이고요. 근데 이런 측면을 지원해주는 게 일종의 선별 지원인 거예요. 네. 지금 이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충분치는 않잖아요. 부족하다고 충분치 많이 않고, 말씀하시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영업자들이 수입도 필요하잖아요. 자기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건 매출이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출 잡히는 측면 속에서 선별 지원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2차 때 지원했을 때도 보게 되면은 돈이 돌지 않았어요. 네. 지원금들이 다 그러니까 임대료로 납부하거나 공과금 납부하고, 은행에 그러니까는 이자로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다 썼다고요. 근데 이제, 수입을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면은 1차 때 방식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는 방식으로 네.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면은 매출에 지원이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은 이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때, 3차 때 그러니까 선별을 했으니까는 4차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지금 실제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수출하고 생산 그러니까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약간이나마 좀 이렇게 플러스로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가는 게 지금 뭐냐면 소비 쪽입니다. 소비가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를 해도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거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2차, 3차에서 선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매출액에 좀 이제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지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자영업자의 이번 코로나19 피해는 비용 측면, 매출 측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비용 측면을 메꾸려면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매출을 그렇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 사 먹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1차는 보편 지급을 했고 2, 3차는 선별 지원을 했으니 4차는 다시 보편 지급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재정 화수분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바람직 않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홍 부총리가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을 좀 제가 볼 때 약간 좀 좁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예안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었죠. 잘들 아다시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68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168조 7천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 GDP 대비 32% 이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도 회수가 안 된 게 한 52조 원 됩니다. 아직도 회수가 안 된 게요. 네. 근데 세 차례 재난지원금 가지고 지원한 게 31조가 조금 넘어요. 31조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나 기업이나 다 중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는 무슨 지금 가게한테 지원 안 해주게 되면 가게 부채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린 지금 보게 되면 기업도 지금 부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국가 재정만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세 가지 나눠서 봤을 땐, 네. 그렇죠. 실제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이래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면은 한 1% 미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요. 근데 네. 가게가 어느 가게가 그 금리로 이 빚을 조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달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선진국가라고 해서 재정을 이렇게 퍼붓는 게 그게 그러니까는 그 재정이 그러니까 아깝지 않아서 그러겠습니까요? 그거 안 하게 되면은 가게가 쓰러지고 기업도 쓰러지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사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네. 왜 이렇게 재정이 튼튼한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인색하게 쓰냐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는 뭐 국가 부채 우리가 괜찮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아니다,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국가 재정 가계 기업을 살리려면 국가 재정이 조금 더 힘들어져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국가 재정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은 우리가 흔히 IMF라든가 OECD 기준을 가지고 보면 비교하면 나오잖아요. 가장 최근 게 뭐냐면 OECD에서 12월 달에 그러니까는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37개 국가들의 재정 그러니까 이 투입한 규모를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그 올 1년 동안에 가장 적게 사용한 나라 중에 네 번째로 적게 사용한 나라였었어요. 네. 근데 우리보다 더 적게 쓴 나라들은 라트비아 같은 나라. 이런 라트비아는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작은 나라고 큰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보다 3배, 4배를 더 많이 썼다고요. 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선진 국가들이나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100%가 다 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43.9%는 지난해 연말 대비를 해서요. 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네. IMF나 OECD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기준을 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여파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적 완화 정책 올해도 쭉 이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죠?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튀어나온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10년 넘게 계속 양적 완화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보게 되면은 초창기에 우리가 그렇게 저렇게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초기에 굉장히 그런 공포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내고 보니까 안 나타나거든요. 물가가요. 오히려 굉장히 저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가 다 그래요. 뭐 옆에 나는 일본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정도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돈은 엄청나게 찍어서 투입을 했는데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필요로 하는 쪽에는 돈이 안 가고 돈이 그러니까 여유 있는 쪽으로만 이게 가가지고 간 돈이 주로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으로만 돈이 가고 정작 그러니까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돈이 안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 안 돌다 보니까는 이게 그 물가 상승에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의 국채 비율이 국채 금리가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자산 시장에도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죠. 주식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만약에 금리가 계속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부담이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금리가 계속 이제 상승세로 지속될지 아니면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면 뭐 주택이나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거든요. 네. 변동금리인데 시장의 금리를 반영하는 것은 미 국채 장기 10년물 이런 것들이 그걸 대변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좀 최근에 좀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올라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마찬가지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도 신용을 융자받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트라고 그만큼 하죠. 이제 네.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들이 많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이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또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조심을 하고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금리 변화는. 알겠습니다. 요즘 뭐 오늘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변동폭이 워낙에 커서 좀 무섭은 시장이 현실이잖아요. 예, 오늘도 그렇죠. 뭐 장 초반에 3,20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면 주식시장도 이게 거품이 쑥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 재난지원금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예. 보편 지급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 영향이 끼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보궐선거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 야당 입장 속에서는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전 국민한테 지금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이 대체적으로 여론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별지원금은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들 피해본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피해봤는데 다 이게 선별이 안 되다 보면요.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또 예, 선별 그러니까는 못되는 이 사람들. 네.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방식은 그런 사각지대를 좀 해소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그러니까 돈이 돌게 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좀 한숨을 돌리고 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지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네. 그 지지가 그러니까 선거에는 그러니까 야당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포퓰리즘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건데, 국민들은 근데 굉장히 사실 이걸 지지를 보내요. 자기가 지난번 1차 때도 보게 되면 자신이 살면서 세금을 낸 보람을 처음 느꼈다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세금으로 그래서 뭐 고기 먹는다, 세금으로 나라에서 예. 고기 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기쯤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최대한. 지금 이게 뭐 설 2월 달에 간다는데 우리 1차 때 지원해준 방식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 결정만 하게 되면 이 지원은 그러니까 저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는 어차피 그 자금을 마련하는 데 속에서 추경을 통해서 하던 아니면 기존의 예산을 일부 땡겨 써가지고 하던 간에 가능한 신속하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쓰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쓰러지고 나면은 그 사람 다시 이게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게를 정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좀 경제가 낮았다고 다시 그 가게를 오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는 것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 약방문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빨리 4차 지원금도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해서 지급이 돼야 예. 된다라는 입장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경제이야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탓에 어려움 겪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올 1월부터 한국형 실업보조인 국민취업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동고용노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이경미 팀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고용센터 이경미 팀장입니다. 네. 오늘부터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받은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직 받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해서는 1차 기존에 작년에 2차 기존 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15일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의 못 받으신 거고 15일까지 완료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오늘 당장 받으셨거나 이러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을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네. 50만 원을 지급받으십니다. 차등 지급이 없이 모두 다 50만 원. 예, 일괄적입니다.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금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문자를 받으시더라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셨던 그 1, 2차 분들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피해를 입으신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급 제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 그리고 공무원, 교사, 또 입영을 포함한 군인으로 취업하신 분, 다른 정부 지원금을 종복받으시는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자 수, 환수 대상자는 제외 대상이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들의 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제외 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해서 1월 6일 날 모두 문자 안내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급 계좌가 압류됐거나 사인명의의 계좌, 또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 번호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분들께도 문자를 다 송부하였기 때문에 문자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12월 24일 기준으로 새로 취업을 했거나,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거나, 공무원이나 교사 입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번 3차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1, 2차 받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받았던 그 계좌로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0만 원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인데도 문자를 못 받았던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1월 6일에 일괄적으로 문자가 발송이 됐다고 하지만 그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마 혹시나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작년에 1, 2차 받으신 기존 분들과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1, 2차에 내가 지급을 받았는데 문자를 못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화 주셔서 확인을 일단 한번 해주시고요. 작년에 한 번도 신청 안 하신 분은 이제 당연히 못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규 신청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군요. 1, 2차에 받았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던 분들은 받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새로 신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네. 그러면 먼저 1, 2차 받았는데 문자를 안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콜센터 번호가 어떻게 되죠? 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9595번입니다. 1899-9595번으로 1, 2차 받았는데 이번에 왜 문자가 안 왔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요. 요즘에 워낙에 코로나19로 이런 전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전화 연결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또 충분히 그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전 통화가 좀 어려우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인 콜센터는 거의 연결이 잘 될 겁니다. 이 1899-9595번은 전화 연결이 잘 되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은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 3차 확산으로서 이제 일정 소득이 감소한 신규 특고 프리랜서께서는 연소득과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대상이 되시면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신규 대상자는 이번 주 금요일 15일에 저희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 지원 요건, 신청 방법,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 먼저 신청하신 분들의 지급이 15일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에 신규 분들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공고가 뜨면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차 받은 분들은 15일까지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새로 신청하신 분들은 15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금액이 1, 2차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 새로 신규하는 분은 1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차등 지원이 아니라 새로 신청하신 분은 무조건 1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언제 받을 수 있죠? 이번에 15일 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 주 22일까지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니까 아마 공지될 때 그런 내용부터 같이 저희가 공지해 드릴 겁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평가를 거쳐서 22일 이후에 이제 언제 지급되는지는 따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지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가 아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도 혹시 이번에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이제 그 민원인분들께서 좀 착오가 있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은 저희 고용노동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특고 프리랜서는 저희 고용노동부로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때 벤처기업부의 그 사업명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입니다. 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최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청 기간 아마 오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되니까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기 중소벤처기업부도 역시 콜센터 전화번호가 1522-3500번이고요. 네. 누리집은 www.버팀목.kr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수급은 되지 않으시니까 이 점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각각 신청하는 곳이 다르네요. 예. 그래서 가끔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이제 신청하러 오셨을 때 보면 문자를 제대로 안 보셔서 잘못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한 곳에 정부가 주는 거니까 한 곳에서 다 똑같은 주겠지. 데인 줄 아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혹시 신청을 한다면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번호 콜센터는 1522-3500번. 누리집은 www.버팀목자금.kr로 버팀목자금은 한글로 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버팀목자금 한글 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이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요? 네. 도입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대표적인 그 사회 고용 안전망이 저희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이 법은 아시는 것처럼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20년 이상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사할 때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실 정도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용 안전망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제도는 그동안에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을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텐데요. 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대상을 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 구직자 그리고 경력 단절이 돼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력 단절 여성, 또 현재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고나 폐업한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이 저소득 가구에 해당이 되면 소득 지원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회사 그만둘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거 확인은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과 같은
네. 근로자 중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맞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네요. 예, 훨씬 이제 그 고용 안전망이 확장이 된다고 보는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이렇게 모두가 알듯이 이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예. 그런 것도 이제 머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대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만 15세에서 69세 연령으로 일자리를 찾고 계신 구직자로서 본인 및 가구원 중위소득이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본인 중위소득이 91만 4천 원 이하이면서 4인 가구라고 한다면 월소득이 244만 원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경우에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의 일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대1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게 되십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지원하며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선발합니다. 혹시 만약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층이라면 구직 촉진 수당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취업 지원 서비스와 또 단계별 취업 활동 비용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거의 안 받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현재도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아는 분들이 맞습니다.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현재로 심사 단계에 거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급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은 2월부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위소득 91만 4천 원 이하, 4인 가구라면 244만 원 이하인데 그분들이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그러니까 석 달 조금 넘게 일을 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취업을 하면 이 돈은 다시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취업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업은 종료가 되시겠죠. 그리고 취업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또 취업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저희가 심사나 상담을 통해서 대상이 되면 또 지급이 되시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취업입니다. 그럼 취업 수당은 얼마가 지급이 되나요? 취업 수당은 저희가 그 개인이나 내용에 따라 좀 달라서 제가 더 지침을 좀 상세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취업했느냐, 그러니까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또 취업 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신청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한글로 .com을 치시거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희 안동고용센터와 또 저희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작년 12월부터 의성과 예천에도 각각 고용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통해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리집에 저희가 신청 단계별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 신청하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일단 저희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 후 심사를 한달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취업 계획 IAP라고 하는 취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신청한부터 그 다음 달, 첫 달이 시작이 되니까 아마 빨리 받으시더라도 2월 말은 1월 달에 하신 분들은 심사를 거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2월 말부터 구직 촉진 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특고 프리랜서인 경우도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그 지원금이 종료가 되고 나면 6개월 받을 수 있는 구직 촉진 수당은 6개월
그 받은 이후에 6개월까지 또 받으시게 되니까 기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잠깐 이해가 안 돼서요. 이전에 받았던 분들이 6개월 이후에 다시 받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번에 이제 3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자가 있으시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국민취업지원제 대상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죠. 일을 안 하시거나 네네. 폐업이 되시거나 네. 그리고 일을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앞에 3차 고용 안정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구직촉진수당 6개월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기간이 겹치지 않고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날짜 세는 게 그냥 돈을 네. 50만 원 지원이 되고 그 이후부터 예. 날짜가 계산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2월 달에 신청을 하셔서 지금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게 종료가 되시고 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속해서 6개월을 지소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데 또 일까지 아예 못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국민 긴급 고용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원책이 있으니까 알아보셔서 이건 또 신청을 안 하면 아예 못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으로 제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시성 단회적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꾸준하게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취약계층으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빨리 해야 돼 이런 조급함은 없겠네요. 아닙니다. 예. 이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기한이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에는 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궁금해지는 건 취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렇죠. 있다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네. 그 이전 거를 소급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안 취업이 되군요. 되면 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국이 취업이기 때문에 네. 취업이 되시면 종료가 되시는 거고 취업이 되시면 고용보험이 또 발생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고용보험이 발생해서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시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 이전 거를 소급해서 받을 네. 수는 없으니 그때 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고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대상이 됐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시거나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오늘 6시에 기존의 대상자분들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고용보험 가입 등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20일 수요일 6시까지니 혹시 이의 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누리집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진입을 유도하는 법률 제정에 의한 사업인 바 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찾기에 요긴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좀 정말 바쁘시죠. 네,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니까 이 긴급 조용 안정 자금도 잘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동 고용센터 이경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